간첩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유우성 씨가 검찰에 다시 불려가 조사를 받았습니다. 세월호 문제로 압수수색을 받았던 선주협회 지원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난해 해외 시찰을 갔다 왔던 사실이 보도됐습니다. 오늘 있었던 주요 뉴스들 황준호 뉴스 취재팀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지난주였죠. 2심에서도 간첩 혐의 무죄를 받았던 유우성 씨가 또 검찰에 불려갔더군요. 왜 불렀답니까? 예, 탈북자들의 돈을 북한에 불법 송금한 혐의, 그리고 제북 화교인데도 불구하고 탈북자라고 속여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직한 혐의, 이 두 가지를 조사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지만 검찰은 불법 대북 송금 혐의에 대해서는 이미 2010년에 기소유예 처분을 내린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한 탈북자 단체가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유우성 씨를 고발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유우성 씨는 오늘 기소유예된 사건을 다시 조사해서 검찰이 나를 괴롭히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탈북자로 위장한 부분, 여기에 대해서는 추징금을 내라는 판결이 지난주에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다른 혐의, 그러니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다른 혐의를 가지고 유 씨를 지금 압박하고 있습니다. 검찰의 보복성 수사, 또 괘씸죄 수사라는 시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 정반대의 상황이 한 곳에서는 또 이어지고 있더군요. 민변희 국정원장 그리고 검찰 수사팀 예. 이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에 고발하지 않았습니까? 예. 이 검찰은 못 믿겠다. 경찰이 수사해달라. 그렇습니다. 경찰이 판단을 내렸더군요. 예, 수사기관의 증거운익과 날조 혐의에 관한 고발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검찰도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경찰한테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을 했었습니다. 오늘 민변이 여기에 대한 사실 하나를 전했습니다.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이 문제를 검찰에 넘겨버렸다고 합니다. 경찰은 검찰이 같은 사건에 대해서 이미 공소를 제기하거나 불기소 처분을 내렸기 때문에 자기들도 불기소 의견을 냈다는 입장이라고 민변이 전했습니다. 또 경찰이 검사들하고 회의를 해봤더니 그 검사가 불기소 의견으로 그냥 송치해라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민변은 수사기관으로서 경찰의 존립 근거를 스스로 허물었다고 비판했습니다. 네, 뭐 검찰하고 수사를 해야 하는 문제를 놓고 미리 회의를 했다고 하니까 예. 어떻게 보면 불기소 당연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더 황당한 점이 있습니다. 경찰이 서울지검 형사부로 이 사건을 송치했는데 그 사건을 맡은 검사가 유우성 씨의 공무집행방해 사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라고 합니다. 네. 유우성 씨를 수사하는 검사가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날조한 국정원과 검찰을 수사하는 셈인데요. 뭐 제대로 된 수사가 될 리는 없어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요. 새누리당 의원 5명이 선주협회, 지금 수사받고 있는 선주협회 지원으로 외유성 해외 시찰을 다녀왔다. 지난해 얘기인가요? 예, 바다와 경제 국회 포럼 대표인 박상은 새누리당 의원, 그리고 같은 당의 정의화, 김희정, 이채익, 주영순 의원, 이런 사람들입니다. 작년 5월에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 등에 있는 항만 시설을 시찰하고 돌아왔습니다. 검찰이 세월호 침몰과 관련한 해운 비리를 수사하겠다면서 어제 그 선주협회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 의원들이 바로 그 선주협회 지원을 받아서 해외 시찰을 갔다는 사실이 선주협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선주협회는 올해 상반기에도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한 크루즈 항만 여행 계획을 잡았었지만 세월호 참사 때문에 일단 취소했습니다. 네. 뭐 지원을 받아서 시찰 다녀왔다면 예. 반대급부를 주지 않았을까 이런 의심을 해볼 수 있겠어요? 예, 역시 공짜 점심은 없었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지난 3월 31일에 국회에서 결의안을 채택을 주도했었는데요. 해운업계의 구조조정을 지양하고 가급적 안 하고 또 선주협회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사람들이 나중에 퇴직한 후에 해운 관련 업계라든지 또 기관에 들어가는 소위 해피아 문제가 이번에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런 결탁체제의 입법부,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빠질 리 없고 그 일단이 오늘 드러났습니다. 5명의 의원들은 부산, 울산, 목포, 인천 이렇게 항구 도시를 정치적인 뿌리로 하고 있는 의원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한 악의적인 보도, 마녀 사냥이라고 오늘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의원들이 반발하는 거는 지난해 해외 시찰을 다녀온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월호 사고랑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 왜 이걸 지금 꺼집어내냐,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네. 현대중공업 하청업체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었습니다. 예. 지금 김황식 서울시장 예비 후보가
아무래도 현대중공업 문제니까 정몽준 후보를 공격하는 모양이죠. 예, 올해 3월에서 4월 두 달 동안 현대중공업 그룹의 계열사에서 추락, 익사, 화재 이런 걸로 숨진 노동자가 8명이고 부상자는 4명입니다. 저희는 7명이라고 전해드렸었는데 민주노총에서는 또 한 건의 사건을 또 집계해서 총 8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몽준 후보, 최대 주주인 정몽준 의원과 서울시장 후보를 놓고 경쟁하고 있는 김황식 전 총리가 오늘 보도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김황식 전 총리 측은 시민과 당원들은 지금 정 후보가 근로자의 안전도 돌보지 않고 산재 사망 사고 유족들의 눈물도 닦아주지 못하면서 과연 서울시의 안전을 얘기할 수 있을지 우려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한편으로 민주노총은 정몽준 의원의 서울시장 후보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네. 자, 오늘 또 어떤 뉴스들이 있었습니까? 작년 하반기 전체 임금 근로자 중에서 절반이 200만 원 미만의 월급을 받았던 것으로 통계청 조사 결과 나타났습니다. 한편으로 금융보험업 그리고 과학기술 서비스업 종사자의 월급여가 평균적으로 가장 높았습니다. 전국 4년제 대학의 올해 등록금이 평균 17,000원 내려서 사실상 동결된 수준이었습니다. 대통령의 반값 대학 등록금에 대한 대선 공약 이것을 사실상 폐기하면서 대학들이 등록금 인하에 대해서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북한 텔레비전이 방영한 기록영화에서 사라졌던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고모 김경희의 모습이 다른 기록영화에서 등장하면서 한때 나돌았던 숙청설이 힘을 잃게 됐습니다. 네. 자,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